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김다솜입니다. 임지민 선수의 부상으로 굉장히 NC 팬분들뿐만 아니라 KBO 팬분들 전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셨을 때 또 어땠나요? 사실 그 사고 장면이 전부 다 중계 화면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보신 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놀랐었고, 그 타구를 친 레이에스 선수도 당황한 기색을 못 감추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올 시즌에 활약을 하고 있던 젊은 선수라서 더 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관련한 소식을 제일 먼저 앞으로 땡겨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래 턱뼈 분쇄 골절 그리고 입안 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소식 간략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수술을 못 받았고, 내일 오전에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요. 서울이랑 부산 중에 어디 가서 수술을 받을지 고민을 하다가 수술 일정상 여러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내일 오전에 수술이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 그 내일 저녁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민 전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투수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투수한테 날아오는 공을 잡으라고 연습을 시켰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피하는 식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강습 타구의 부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레이에스 선수가 친 공의 속도만 보더라도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MBC 경남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금강 전 선수 말로는 투수가 한번 이렇게 강습 타고 부상을 당하면 다시 마운드에 서기가 진짜 쉽지 않다. 이게 공에 다시 맞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공이 안면부로 날아왔을 때 눈, 코, 입, 또 신경, 뇌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머리 쪽에 통증이 가면은 굉장히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단 지금은 복귀 시점을 따지기보다는 수술을 먼저 잘 받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봐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상도 부상이지만 이 물리적인 그 손상을 고치고 난 뒤에도 투수 입장에서는 이 공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일단은 구단 차원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최금강 전 선수 말로는 시즌 중에 아니라 훈련 기간에 안정공을 가지고 연습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공이 일반 야구공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공 있잖아요. 맞아도 아프지 않은 공으로 훈련을 해서 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NC 구단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요즘에도 여전히 안정공을 활용하면서 투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려면 많은 시일이 남았을 것 같고요. 당장은 수술을 잘 해서 쾌유를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기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임지민 선수가 그래도 감독이 마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고, 일단 유진욱 선수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면서 집단 마무리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임지민 선수를 신임을 하고 마무리 쪽으로 많이 투입을 시켰단 말이죠. 또 이 상황에서 임지민 선수가 없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NC에도 시즌 마무리 단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임지민 선수 경기 후반에 중요한 순간을 많이 책임졌던 투수입니다. 그래서 부상 전부터 사실 마무리 운영에 조금 변화가 있기는 했거든요. 11일 날 있었던 KT전에 보면은 9회 때만 6점 내주면서 NC가 3대7로 역전패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투수를 여러 명 교체를 시켰었는데,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임지민 선수한테 맡겼었는데, 이게 그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계속 맡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임지민 선수 부상 때문에 마무리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임지민 선수 부상까지 겹치면서 NC가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사민 선수가 마무리를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아마 마무리 카드들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카드로 보이는데, 전사민 선수가 임지민 선수랑 더불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불펜으로 썼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단 마무리 체제로 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로 고정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 팀 타자가 누가 나오는지를 보고 해당 투수랑 상대 타자 전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때그때 마무리 투수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지민 선수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타 팀과 비교하면 마무리라는 게 사실 올라왔을 때 이 경기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올 시즌에 그렇게 위압감을 주는 투수가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또 류진욱 선수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류진욱 선수 마무리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NC 구단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당장은 류진욱 선수한테 마무리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5일 롯데전에서 6, 7회 때 류진욱 선수 마운드 위에 올렸거든요. 그 전에 감독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용준에 이어서 배재환, 류진욱까지 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배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문제가 조금 있고 류진욱 선수는 투구 교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류진욱 선수가 1군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당장 마무리 부담을 짊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6, 7회에 투입되면서 감을 올리는데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감독께서는 배재환 선수 20일쯤에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번 두산 3연전 때 배재환 선수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1군 엔트리 변동사항도 있는데 13일자죠. 박지한, 박시원, 홍종표가 올라왔고요. 임종호, 서우철, 오태양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엔트리 관련해서 이호준 감독의 답변은 일관됩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도 물어보셨나요? 물어봤죠. 이번 등록 말소 때도. 네. 댓글에 물어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거의 같습니다. 예. 경기력이 안 좋으면 내려가는 거고, 경기력이 좋으면 올라온다, 기회를 준다 였고요. 일단 서우철 선수 같은 경우엔 타석에서 삼진이 많았다, 그리고 타격 밸런스도 좋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임종호 역시 좌타자 상대하게 하려고 올라왔는데 스트레이트 볼넷 허용하는 등 제구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박지한, 박시원, 홍종표 선수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원 선수는 일단 임팩트를 남긴 것 같아요. 오자마자 홈런을 쳤습니다. 이호준 감독한테 박시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언젠가 여기서 주전을 해야 하는 선수다. 해야 하는 선수다. 그리고 연차를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어리진 않다. 야구를 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1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박시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얼마나 살릴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냥 칭찬이 아니네요. 약간 압박감이 느껴지겠는데, 선수한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 아닐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넌 해줄 때가 됐다. 네 능력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결과로 보여줘야 너 된다. 잘하잖아. 네. 일단 그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13일 KT전 선발 라인을 보면 되게 의외였던 게 김희집 선수가 4번 타자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블레인 선수가 못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물론 고려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호준 감독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코치의 제안으로 선발진이 꾸려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김희집 선수의 최근 OPS, 장타력, 그리고 출루율까지 보고 타격 코치님들이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감독이 직접 만든 타순이 아니라 타격 코치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 판단을 믿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중열 선수를 언급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13일 KT전의 주인공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이호준 감독님한테 안중열 선수 선발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테일러와의 호흡을 고려해서 내보냈다고 하셨는데 이날 수비만이 아니라 공격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지요.
그 경기 전 전력 분석에 맞춰서 접근한 게 되게 잘 맞아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호준 감독님하고 나눈 이야기랑 되게 겹쳤던 게 이호준 감독님도 경기 전에 준비한 걸 제대로 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볼 때는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상대하는 모습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세밀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KT 3연전이나 롯데 3연전이나 경기 앞두고 나서 상대 전력 분석을 하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선수들이랑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타격, 수비, 주루, 투수, 배터리 파트까지 나눠서 다 따로 미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타자가 몸쪽 낮은 공에 강하고 그 코스로 들어갔을 때 장타 위험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으며 경기에서는 그쪽 승부를 최대한 피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식입니다. 특정 타자의 타구 방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 서 있을지 미리 정해놓고 또 투수의 볼 배합이나 주루 플레이 같은 것도 경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호준 감독 표현으로는 더그아웃에서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대요. 선수들이 순간 잊을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님을 포함해서 코치님들께서 경기 내내 이렇게 해야 된다, 수비 저렇게 해라, 투수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상기를 시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대로 잘 됐을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그럴 경우도 어떨까요? 이호준 감독님께서는 상대가 잘해서 진 게임에는 화가 별로 안 난다고 하셨고요. 대신에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안 해서 게임에서 졌을 때는 화가 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타자한테 몸쪽 승부는 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타자한테만큼은 몸쪽 승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수가 몸쪽으로 던졌다가 홈런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수비 위치를 미리 정해놨는데 그걸 어기고 반대 방향에 서 있다가 안타를 허용한다든지 중요한 순간에 약속했던 사인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려서 경기가 뒤집힌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고 하고요. 계획대로 경기가 잘 풀리면 우승하고 안 되면 꼴찌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야구가 선수 개인의 능력만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경기 전에 분석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실행하는지를 보고 경기의 승패가 정해진다고 보고 계셨고요. 특히 지금 NC가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 배합이 잘못 들어가거나 수비 위치가 잘못되면 경기가 확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맞습니다. 아니니까. 네, 지난 시즌 보면 알 수 있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 공감을 하고요. 이번 주 경기도 쉽지 않은 게 두산이랑 삼성이랑 안방 경기 하잖아요. 근데 올 시즌 상대 전적 보면은 사실 두산이랑 삼성이랑 쉽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또 여기에 마법 같은 단어가 있죠. 이 두 팀만 잡고 간다면 또 NC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김다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